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새 혹시 하늘 보셨나요? 하늘이 정말로 높고 파랗더라고요. 거기에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더해져서 정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즐기기에는 딱 좋은 시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각지에서 각종 축제 소식이 많이 들려오던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축제도 즐기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잘 담아두려면 우리의 눈의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 써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은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로 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노안으로 오인되기 쉬운 질환 중 하나가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은 그냥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나 시력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안 교정술과 백내장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과 김승기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은 참 건조한 계절이잖아요. 눈도 참 많이 뻑뻑해지고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눈이 이만큼 예민한 기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 중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가장 빨리 확인시켜주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실제로 조절 능력은 한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40대 전후로는 스스로 조절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특히 많은 업무를 모니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절력이 떨어져서 가까운 게 불편해지면 바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여겨지게 되고 특히 30대 후반부터도 노안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예,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편인데 좀 겁이 납니다. 예. 네. 일단은 노안은 어떻게 해서 왜 오게 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눈을 보면 우리가 눈을 카메라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네. 눈 안에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이 되는 네. 수정체가 있습니다. 보시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네. 이 수정체는 가까운 걸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돋보기 역할을 해주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수정체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멀리 볼 때는 그대로지만 가까운 거 볼 때는 두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지지 못하는 만큼 앞에 돋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만 탄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니라 눈도 탄력을 잃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45세 전후를 해서 이 노안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5세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예, 젊은 나이죠. 네, 사실 예. 저도 45쯤 돼서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노안이라고는 상상을 못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이 있나요? 예, 예전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60에서 70 정도 되었을 때는 네. 40 이후에 노안이 오면 그게 노안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거의 80이 넘고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0에 노안이 왔다고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네. 일단 노안이 오게 되면 제일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보시면 책을 보기가 일단 힘들어지고요. 먼 건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거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책이나 신문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네. 책을 보다가 가까운 거를 한참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멀리를 보시면 조절력이 떨어진 상태라 멀리도 순간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네. 실제로 또 안과에서 시력을 재보면 시력은 잘 나오거든요. 조절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리가 바뀌면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근시인 분들이 많은데 근시인 분들은 가까운 거 볼 때는 요즘 지하철에서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안경을 벗고 스마트폰을 보시거든요. 그리고 코에 걸쳐놓고 보시는 그렇죠. 분들 예, 본 적 있어요. 근시인 분들은 가까운 거가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안경을 벗고 보시는 분이 많고요. 네. 또 책을 보면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오래 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점차 책이나 신문 보기가 싫어지고 가까운 작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이게 노안이 올 때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안이라 하면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그 자가 진단법 중 하나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였거든요. 네. 근시인 분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안경을 벗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눈 상태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뭐 근시인 분들, 난시인 분들, 원시인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이 느끼는 노안의 증상이 다 다른 건가요? 조금씩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증상을 다 같이 느끼시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눈이 나쁘면 대부분 근시인 분들이 많은데 네. 근시인 분들은 가까운 거는 보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 정시인 분들은 초점이 눈 뒤에 정확하게 맺힙니다. 이게 눈이 좋은 분이고요. 네. 근시인 분들은 초점이 눈 뒤 망막 앞에 맺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거리는 볼 수 있는데 멀리 보기가 힘들어서 이제 안경을 착용하시고 네. 원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원시는 멀리를 잘 보이는 게 사실은 원시, 말 그대로 원시인데요. 네. 가까운 거는 보기가 힘든데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조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시인 분들은 눈이 나쁜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원시에 노안이 오게 되면 네. 원시인 분들은 멀리 볼 때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멀리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네. 가까운 거는 훨씬 더 심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볼 때는 남들이 끼는 돋보기가 멀리 보는 안경이 되고요. 가까운 걸 볼 때는 남들 돋보기에 한 2배 이상 되는 두꺼운 돋보기를 끼셔야 가까운 걸 편하게 볼 수 있는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이 원시였다는 걸 몰랐던 분들은 더 걱정이 더 많으시겠어요. 힘들죠. 예, 그래서 네. 눈이 좋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멀리 가까이가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원시에 노안이 오신 분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네. 난시인 분들은 이제 퍼져 보이기 때문에 보통 때도 안경을 착용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안경이 2개, 멀리 가까운 걸 볼 때 모두 안경을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내 눈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도 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안이 왔을 경우 많은 분들이 돋보기를 착용하시잖아요. 근데 시력 검사 없이 기성품 돋보기를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그 그렇죠. 돋보기가 이렇게 딱 단계별로 이렇게 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노안이 왔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이제 돋보기를 착용하시는 건데요. 불편하지 않다면 기성품 돋보기를 쓰시는 게 전혀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검사 없이 돋보기를 착용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내 도수에 맞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 돋보기를 착용하거나 처음 이제 안경을 바꾸시거나 할 때는 안과에서 검사를 한 후에 정확한 도수를 확인하셔서 내가 기성품 돋보기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달리 안경을 맞춰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안을 방치해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건가요? 노안을 방치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네. 피곤함이 심해지고 두통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피곤을 덜고 네.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과 전문의의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45세 전후에 이제 노안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45세이신 분들이 사실 돋보기 쓰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안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다초점 안경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초점 안경을 사용하시는데요. 네. 다초점 안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위로는 멀리를 보고 네. 아래쪽에 돋보기를 살짝 넣어서 되게 이제 가까운 거를 볼 때는 눈을 살짝 내리깔게 되거든요. 밑에 돋보기가 있기 때문에 네. 위로는 멀리를 보고 가까운 것은 아래쪽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춰주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전에는 이 밑에 있는 돋보기가 티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다초점 안경을 끼시면 이게 밑에 돋보기구나 하고 티가 났는데 요즘은 이게 점진적으로 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초점 안경을 끼셔도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 다초점 안경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주위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 다초점 안경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다초점 안경을 맞췄는데 오히려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초점 안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초점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적응을 잘 못하신 분이 계세요. 보통은 네. 한 달이나 2달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게 되지만 계속해서 두통이 있거나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안경을 2개 따로 쓰시거나 네. 멀리 가까이를 따로 쓰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노안 교정술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적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안경에 적응하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보통은 2달 내외로 생각하시면 네. 되게 적응을 많이 하십니다. 네, 2달 내외로도 이제 적응이 잘 안 된다면 노안 교정술을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노안 교정술은 말 그대로 어떤 교정술을 통해서 시력을 조금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흔히 젊은 분들이 하시는 건 이제 라식이나 라섹인데 이게 같은 원리인가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노안 교정술은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하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네. 이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이 각막의 두께를 조절해서 네. 눈의 굴절력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흔하게 얘기하는 라식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고 네. 레이저로 굴절 이상을 교정한 후에 네. 벗겨낸 절편을 다시 덮어주게 되고요. 라섹도 각막의 굴절력을 바꾸는 것은 맞지만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 교정은 굴절력을 바꿔주는 동시에 네. 우리가 보통 두 눈을 다 뜨고 보시면 두 눈이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주시안이 있고 비주시안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상 눈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되게 군대 가서 사격하시다 보면 어느 쪽이 주시안이다라는 것을 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주시안은 초점을 멀리에다 맞춰놓고 네. 반대쪽 비주시안은 가까운 거리를 보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노안 교정의 원리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아예 초점 심도를 다르게 해서 양쪽 눈을 모두 가까운 거리, 먼 거리를 같이 보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눈 안에서요. 예. 그렇군요. 아주 중심부는 가까운 거리를 보게 하고요. 네. 약간 주변부는 먼 거리를 볼 수 있도록 초점 심도를 좀 다르게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시력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시력 검사 일단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경을 끼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실제로 도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나오거든요.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눈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원시인 분들은 볼록 렌즈, 돋보기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록 렌즈가 플러스 렌즈고 네. 근시인 분들은 오목 렌즈가 마이너스 렌즈입니다. 근시, 원시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네. 눈 뒤쪽에 이상이 없는지 눈 뒤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신경이 보이고 망막이 보이거든요. 네. 카메라 렌즈처럼 앞에는 수정체, 뒤에는 카메라 필름 같은 망막이 있는데 네. 이 망막에 해부학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기능적인 이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네. 요즘은 이런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CT나 MRI를 하는 것처럼 눈에도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난시냐, 원시냐, 근시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건가요? 예, 노안 교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말씀드렸던 비주시안과 주시안을 가르는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네. 정시인 분들, 보통 때는 안경을 쓰지 않고 가까운 거리만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노안 교정 시에 멀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레이저 말고 눈 안에 작은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렌즈가 2mm의 지름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네. 멀리 볼 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요. 네. 가까운 거리를 볼 때만 돋보기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노안이 오신 분들은 대개 백내장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을 동시에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난시인 분들은 난시를 교정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본인의 직업이나 취미에 따라서 초점 거리를 멀리에 맞출지 가까운 거에 더 중점을 둘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노안 교정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괄적으로 다 이제 눈이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어떤 업무 환경에 따라서도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보통 이제 노안 후에는 잘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네. 내 눈으로 20대 멀리 가까이를 볼 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리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레이저를 통한 수술 원리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건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교정 수술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시력 검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단계군요. 예, 수술 직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초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가장 많이 필요한 거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저는 평시에 이제 그 도면을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0대 초반까지는 조금 견딜만 했는데 지금은 도면을 한 20분 이상 들여다보면 도저히 뭐 눈도 아프고 잘 안 보이고 돋보기라든지 다른 걸 또 돋보기는 낍니다.
늘 갖고 다녀야 되죠. 또 배터리가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돋보기를 자꾸 배터리예요. 그래서 막상 뭐 이제 뭐 KTX나 이런 기차를 타다 보면 없으면은 핸드폰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점이 불편하죠.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았습니다. 30년, 40년 이제 아예 남았는데 그때까지 늘 뭐 안경 찾으러 다니고 그래 가지고는 뭐 한번 해야죠. 예. 그래가지고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는 광경인데요.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실제 수술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술방에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가장 흔한 레이저를 이용한 노안 교정인데요. 먼저 네. 소독을 하고 눈을 좀 벌리게 되는데 이때는 고정을 시키는 거군요. 눈을 감으시면 안 되니까요. 네. 예, 벌린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고 네.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는 뻐근한 느낌이 있지만 많이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당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똑바로 앞에 보시면 네. 불빛이 보이는데 불빛에 집중하시면 되고 만들어진 각막 절편을 제낀 후에 레이저로 각막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대쪽 눈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각막 절편을 만들고 절편을 제낀 후에 똑같이 각막의 굴절을 바꿔줘서 네. 노안을 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짧은 시간에 끝내시면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당일은 약간 흐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노안 교정술을 받으신 분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사실 이분이 여기에 노안 교정술을 받으러 오셔서 그렇지 그냥 외모로만 봤을 때는 노안이 왔다고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하실 것 요즘에는 같아요. 이제 다 젊게 지내시기 때문에 네. 50, 60이 되셔도 네. 실제로 겉모습만 보고는 나이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노안은 뭐 돋보기를 쓰거나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다초점 안경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술을 딱 정하셨어요? 뭐 돋보기라도 일부는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상 네, 도면도 많이 보고 네. 전문 서적도 많이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출장을 많이 다녀서 같이 서류를 많이 보고 서로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돋보기를 한 20분 이상 이렇게 차면 머리가 많이 아프죠. 아, 예, 그 초점이 뭐 그렇다 보니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장시간 보면 눈도 많이 아픕니다. 네, 예, 아프고 또 그렇게 되면 돋보기를 낀다 하더라도 네. 한 시간이 좀 지나면 상당히 그 처음에 보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또 흐릿하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로도를 느끼셔서 예.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듣기로는 사흘밖에 안 됐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광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뭐 다른 통증이나 이런 건 예,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단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도면을 이제 이렇게 한 30cm 정도 이렇게 가깝게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쪽의 눈을 네.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아. 때문에 양쪽 두 쪽에서 네. 이제 초점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아. 맞으니까 조금 이 앞에 이 멀리 보면 네. 조금 약간 흐릿한 이 좀 안개 약간 옅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 설계를 해 주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맞춤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수술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어제부터 네. 업무를 시작했는데 네. 정말요? 예. 네. 뭐 예전에 20대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아, 20대 정말. 저는 1.5 이상 나갔습니다, 눈이.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충격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이 좋은 눈이 왜 이렇게 되느냐. 네. 근데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을 예. 찾으신 그런 그리고 이제 느낌이실 것 어제 같아요. 한 3시간, 4시간 이상 그 업무상 회의도 하고 네. 도면도 봤는데 전혀 머리 아픈 것도 없고 네. 첫째 뭐 안경을 안 가고 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좀 한참 보다 보면 뭐 땀도 나고 이러면 안경도 흘러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네.
또 이제 이 사무실, 회의실, 또 제 방, 온 곳곳에 이제 안경 갖고 다니든지 안 그러면 해야 되는데 늘 빠뜨려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뭐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네. 그게 어제부터 말끔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서 20, 30대를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 젊음을 다시 찾으신 예,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보다 더 밝은 세상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직접 3일밖에 안 되신 분을 만나봤는데 이게 회복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예, 회복은 빠르고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조금씩은 회복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적응을 하셔서 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눈을 수술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눈 앞에 어떤 물체만 딱 다가와도 눈을 딱 감게 되는데 이 수술하면서 눈을 감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눈동자가 흔들려서 어떤 수술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까 수술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네. 눈을 벌려놓으면 당연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눈을 아무리 세게 감아도 눈은 기구가 벌려놨기 때문에 감기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너무 눈을 감으려고 힘을 주시면 네.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레이저에는 다 이 홍채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떨리는 정도로는 다 따라가고요. 특히 이제 아무리 눈을 똑바로 보시는 분이라고 해도 네. 눈은 조금씩은 떨리는데 그때는 레이저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레이저를 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눈이 안 보인다는 건 그 다른 어떤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잘 보이던 게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깜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노안 교정술로 하루만 해도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노안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 다른 부위에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네. 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확률이 늘어나고요. 네. 다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노안 교정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백내장이고 네. 또 녹내장이 있는 분도 있고 네. 또 당뇨나 혈압 있는 분들은 눈 뒤에 망막에 같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안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눈에 혹시 다른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다른 이상이 있다면 그 이상을 교정하는 게 먼저지 노안 교정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예. 네, 다른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라서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수술 직후 일주일이고요. 네. 한 달까지는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수술 후에는 점한 안약을 잘 넣어주셔야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가까운 게 잘 보이니까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보시는 것이 조절 피로가 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이고 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눈에 건성함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중을 하시면 눈 깜빡임이 많이 줄어들면서 눈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인공누액을 자주 넣어주셔서 네.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수칙, 손을 많이 씻는다거나,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수술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기를 거뜬히 보내고 지금 아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돋보기 없이는 생활이 불편해서 아주 힘들어 했는데 특히 아침에 화장할 때 눈썹을 2번 그렸죠. 네. 돋보기 끼고 그리고 먼저 그리고 그렇게 아주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불편함도 불편함이고 눈 주변에 근육이 너무나 피곤해서 두통 그런 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돋보기 안경 없이 가까이 업무가 아주 편하죠. 네. 아니 저 처음에 수술하고 바로 나왔을 때 핸드폰 바로 보였죠. 전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화장을 할 때 바로 제 얼굴이 바로 보이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처음에부터 바로 가까이가 편했습니다. 오히려 멀리가 약간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죠. 멀리가 조금 덜 보인다는 느낌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제 지금은 다 회복이 되었고 낮에도 밤에도 문제 없이 지금은 편합니다.
눈썹을 2번이나 그리셨을 정도면은 사실 일상생활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사례를 보니까 노안 교정술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노안 교정술을 받은 이후에는 노안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노안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정술을 받았다고 해서 네. 노안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몇 시간 책을 보거나 점점 나이가 드시면 정말 오랫동안 근거리 작업하실 때는 돋보기를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메뉴판 보거나 뭐 일상적인 서류 작업할 때 그때마다 돋보기를 찾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나중에 돋보기를 아예 안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초점을 맞춰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멀리 보는 시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진 상태에서는 멀리 가까이를 어느 정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노안 자체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를 어느 정도 시력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렇게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노안이 와서 눈이 침침하지만 그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하고 참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뭐 돋보기를 끼거나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범위라면은 괜찮으시겠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안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과 김승기 전문의와 함께 노안 교정술과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노안 교정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노안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안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이제 연세가 점점 드시면 시력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당연히 그냥 노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다른 질환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은 노화 과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조금씩은 다 겪게 되는데요. 정도의 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조금씩은 연세가 드시면 백내장을 겪게 되는데 이 백내장은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렌즈 같은 눈 안의 수정체가 변성이 되면서 점점 혼탁해지는 과정이 백내장입니다. 네. 깨끗한 수정체를 통해서 시신경에 눈 뒤에 망막에 상이 맺히면 이런 예쁜 꽃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네. 수정체가 이렇게 혼탁해진 경우에는 마치 안개 낀 듯한 김서린 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 심할 경우 실제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을 때 내가 노안이 왔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백내장이 와서 내가 눈이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백내장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 백내장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백내장은 아프지도 않고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심히 넘기는 분이 많은데요. 네. 심해지면 수술 자체가 힘들어지고 포도막염이나 녹내장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력이 떨어지면 단순 노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이상이 있는지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초기엔 괜찮지만 방치할 경우 합병증이나 지금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안과도 좀 검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치과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과를 정기검진 간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거든요. 안과도 기본적으로는 네.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백내장은 60대 이후에 60%, 70대 이후에는 70% 이상 백내장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때는 좀 더 자주 안과에서 백내장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환자가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해서 백내장 진단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처음에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이때는 백내장 안약이나 먹는 약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백내장 안약이 백내장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심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시력에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다시 집어넣어서 네.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할 때 칼을 사용하지 않고 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내장이 오신 분의 이제 눈의 모습이에요. 네. 겉에서 지금, 보게 되면 깨끗한 수정체가 보이는데요. 백내장이 진행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뿌연 혼탁한 수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해진 수정체를 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절개를 해서 초음파로 제거를 하고 네.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서 이 인공수정체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인위적인 무언가를 내 몸에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통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내장 수술은 사실 그렇게 아픈 수술은 아니고요. 네. 점안 마취만으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별로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무리 점안 마취를 해서 마취를 하더라도 네. 수술 과정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에 뭐가 닿는다, 수술 중이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네. 실제로 아파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네. 통증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그 시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건가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깨끗한 수정체가 됐으니까 깨끗한 시력을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수정체 말고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정체가 깨끗해졌다고 해도 시력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참 뭐 노안만 오게 되고 백내장만 오게 되면은 이게 각각에 맞는 치료를 딱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랑 노안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개 백내장이 오시는 나이는 노안이 다 같이 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백내장과 노안을 같이 교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백내장 수술 때 삽입되는 인공수정체는 네. 보통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는 돋보기를 껴야 되고 네.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멀리 볼 때는 안경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수정체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집어넣어서 네. 멀리 가까이를 한꺼번에 보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초점 안경이랑 이제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같은 원리기는 한데요. 네. 다초점 안경은 안경 아래쪽에 네. 돋보기를 집어넣게 되는데 네. 다초점 렌즈는 중심부하고 주변부를 다르게 도수를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초점을 멀리 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멀리 가까이가 어느 정도 다 깨끗한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거예요? 일단 멀리 가까이를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활이 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 눈으로 멀리 가까이를 볼 때하고는 느낌이 달라서 네. 밤에 불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가까운 거리를 오래 보게 되면 번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정말 오래 봐야 되거나 밤에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되거나 네. 눈에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 수술 전에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안 교정술부터 저희가 오늘 백내장까지 알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실제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즘 라식 수술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라식 수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근거 사실이 있는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새 젊은 분들 중에서 진짜 라식이나 라섹 안 한 분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는데요. 네.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시게 되면 쉽게 말하면 눈 좋은 친구하고 똑같은 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력 교정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노안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안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주변 친구들이 40, 50에 대해서 돋보기를 끼는 것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거고요. 네. 노안은 눈 안쪽에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제 어떤 손을 댔다고 해서 또 다른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눈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네. 많은데 눈도 사실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시력 교정 수술하고 노안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이요? 노안 교정 수술을 받으면은 거기에 뭐 작은 렌즈를 끼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작은 렌즈를 끼운 눈에요. 또 다시 백내장이 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요. 백내장이 한 번에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 번에 딱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걸리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후발 백내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네. 왜 백내장이 또 생기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정체를 빼고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끼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정체를 빼면서 후낭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야 다시 삽입된 인공수정체가 눈 안쪽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남겨놓은 후막이 혼탁해지는 게 이제 후발 백내장입니다. 이거는 다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외래에서 레이저로 간단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용어 후발 백내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빈도수는 어떤가요? 수술 백내장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네. 대개 5% 정도는 후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요? 네, 중간에 계신 분이요? 저는 6개월 전에 병원에 갔는데 백내장이 껴가지고 갔는데 6개월 후에 오셔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네. 못 갔거든요. 주위에 친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백내장 뻗겨서도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못 가보고 있는데 네. 꼭 백내장은 꼭 해야 됩니까 수술을? 그래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신 것 같은데 사실 수술하라고 하면은 뭐 아무리 간단하다고 하지만 예. 걱정되잖아요. 많이 걱정이 되죠. 특히 눈이라 더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백내장 수술은 사실은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백내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이 뿌옇게 보여서 생활이 불편하다. 사실은 이 시기가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시기고요. 초기에 본인이 느끼실 수 없는 정도의 백내장은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백내장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심하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노안은 사실 그 어떤 질환이나 질병보다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네. 나이듦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시기를 스스로가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이 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기 검진이고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 네. 누구나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로 건강 검진 하시는 것처럼 네. 눈도 검진을 받아보셔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 건방져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보통 선글라스는 여름에만 쓰는 걸로 생각하지 겨울에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자주 쓰시는 것이 특히 야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네.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이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데 네. 오메가3나 루테인 같은 영양제가 연세 드신 분들의 변성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건 일반적인 건강 수칙이지만 채소, 과일, 생선을 모두 골고루 드시고 편식하지 마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담배는 사실은 꼭 눈 뒤에 황반 변성 외에도 녹내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수정체에 변성이 생겨서 백내장도 다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시고 당뇨 있는 분들은 꼭 당뇨 조절을 잘 하셔야 눈 뒤에 당뇨 망막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노안이 의심되거나 노안으로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노안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건데요.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노안으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돋보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어떤 거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20대 때 내 눈으로 멀리 가까이를 볼 때처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지금 이 불편한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돋보기를 사용하시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서 그 수술 시간도 짧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 40대 중반에 이 노안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창 볼 것도 많고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그런 노화를 늦추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의 눈 건강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안 교정술과 백내장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과 김승기 전문의 고맙습니다. 네, 올여름 유독 무더웠죠. 그래서 이 선선한 바람이 유독 반가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가 가장 혹독한 시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하면 이제 보통 비염과 천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9월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염이랑 천식 증상하면 딱 떠오르는 거,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나 가래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감기 증상과 딱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알레르기내과 최길순 교수님 모시고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